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기 전에 저희가 그간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KMH요? KMH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최상민의 빅샷에서 소개드린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주주들 간에 사실은 좀 다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분 여러 가지 그런 좀 경영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나오셨던 호전실업 CEO가 나오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2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니 좀 믿어달라라고 하셨던 대표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호전실업 10% 올라가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산업 전반 곳곳에서 접목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팩토리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것인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일 동안 효율성이 증가된다라는 이런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내에서 취약한 이 부분에서 고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 보고서를 쓴 리딩투자증권의 오승택 연구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잘 계셨습니까? 예, 네, 오랜만에. 지금 댁에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회사 사무실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네. 근무하시는 겁니까? 예. 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도 조금 쓰라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리포트를 하나 내셨어요.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의 변화, 변모의 시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IT 네네.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것인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IT 투자 비율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데이터입니까? 네, 이게 사실 KRG라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수치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17년 기준으로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전체 매출액이 한 3,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IT 투자 지출액을 보시면은 약 15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환산해 보면은 한 0.4에서 0.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같은 지수를 글로벌 평균으로 보시면 약 3.3%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이냐 저희가 좀 보면 보통 이제 제조업들이 보통 IT 투자에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띠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설비 투자를 하면은 이런 규모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IT 관련한 그런 투자 집행에는 조금 소홀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서비스업이라든지 금융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스타벅스 이제 사이렌 오더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IT 투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커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줄이고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커피 주문하고 이거를 그냥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 없이 받아오는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디지털 혁신이 가장 좀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이런 IT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좀 글로벌 다른 기업들 서비스업에 좀 집중된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좀 부진한 경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내 기업들이 그래도 IT 투자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아마존 예를 들어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큰 회사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작을 뿐이 없긴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IT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거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이제 최근에 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국내
IT 투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가 사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정부 정책과 이런 기조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제조업에서도 이런 IT 투자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근데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뭐 이미 예전부터 뛰어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새로운 내용입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 공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마트화가 많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스마트화의 단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한 5단계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5단계에서 이제 가장 그 마지막 끝단계 정말 스마트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단계를 보시면은 이게 단순한 현장 자동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공장 운영이라든지 자원 관리, 공급 인력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그 AI 운영으로 공장 스스로가 어떤 생산 전반을 다 관리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인간의 의사 결정이 최소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 스마트화의 단계가 5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5단계 하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5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자율주행은 조금 한 2, 3년 더 지나야지 될 것 같은데, 이 5단계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만큼의 투자가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5단계까지 가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 5단계에 보시면은 거의 모든 그 영역에서 이게 IoT 기기하고 iOS 기반으로 이거를 다 연결해서 공장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보시면은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아직 뭐 1, 2단계도 하기가 지금 버거운 상태였고요. 거의 대기업 위주로만 이게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정부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이런 효과들을 좀 미치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수주가 그 최근에 이제 그 국내 대기업 계열사 SI 업체들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가 뭐 4단계가 되든 5단계가 되든 우리가 그것을 극대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G가 병행이 돼야 되고, 5G를 제공하는 그 통신사에서 별도로 그 라인을 띄어다가 공장과 연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려면 5G를 별도로 띄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네,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이제 5G 뭐 지난번에 뉴스 나와서 28GHz 대역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그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어쨌든 그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기조를 보시면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완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업의 IT 투자 확대로 추진되는 사업들, 스마트 팩토리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단순하게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장 스스로가 그 뭐 의사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공장 스스로 그 생산 효율화를 추구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가장 단편적인 예로 그 포스코의 그 제철소의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걸 포스코 ICT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을 했죠. 포스프레임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생산하시던 인력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화를 좀 시켜서 이게 어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그 배율을 넣고 어떤 온도에서 이거를 했을 때 가장 생산성이 크게 나타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AI가 이제 계속 그 고로에 달려있는 센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지금 포스코 그 제철소에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쪽으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그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5,003개 기업에 그때까지 이제 적용이 됐었고요. 생산성 향상이 30%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개선 같은 경우도 43.5%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원가 절감에서도 약 15.9% 이렇게 원가 절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납기를 맞추는 그 납기 개선까지도 15.5%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완벽한 좀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크죠. 근데 이제 5G의 초지연성으로 아주 좋은 사실 지금 좋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망의 중립성, 소유가 누구 것이냐, 그래서 별도의 라인을 구축해서 팔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향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그거와 별도로 두각을 나타낸 기업 지금 뭐 보여주셨는데 그 포스코 ICT 이 회사가 괜찮습니까? 일단은 좀 앞서 좀 포스코 사례를 제가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 계열사면서 이제 포스코에다가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던 업체고,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 다른 SI 업체들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좀 많이 강점을 두각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거와 같이 엔지니어링 역량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얘네들이 적용했던 그 공정이 포스코와 같은 그런 연속 공정, 그 제철소의 연속 공정에 연속 공정을 채택하는 그런 공장들의 좀 강점이 있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포스코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 레퍼런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 LS 니코동 대련 뭐 이런 기업들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영역을 지금 계속 대외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어떤 상황이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스마트 모빌리티가 뭡니까? 이거 너무 사실은 의미가 넓어서 브로드해서 이거 좀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뭐 자율주행도 되고 정보를 갖다가 쉽게 드라이버한테 전달해주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좀 의미가 좀 넓지 않습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는? 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공유 차량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 SOC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투자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것들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려면 그 인프라 투자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뭐 그 자율주행 차 하면은 보통 이제 차와 차 간의 소통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와 인프라 간의 소통도 이제 저희 그 VTX, Vehicle to Everything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 되려면은 저희 이제 국내에 어쨌든 깔려 있는 그런 도로들이 먼저 스마트화가 선도적으로 그런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이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오토 에보
그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 괜찮은 회사죠? 네, 저희가 지금 그 현대오토에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현대차 자체적인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들도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뭐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뉴딜 정책에서 이제 최근에 디지털 SOC화 그 사업부 밑에 보면은 이제 그 CIT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ITS가 이제 그 Cooperative Intelligent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이게 지능형 교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SI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CITS 사업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 좀 실증 사업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좀 투자가 많이 됐었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세종시하고 대전 요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가 이제 그게 구간이 고속도로하고 지방도 뭐 이 구간이 한 90km 정도 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여태까지 최근에 한 5년 정도 그 400억 정도 규모를 들여서 얘네가 그 이 SOC를 이제 뭐 센서를 달고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왔고요. 그 투자와 연구를 함께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증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 30% 정도 되는 물량을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이미 가져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실증 연구가 끝나고 본 사업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뭐 같은 비율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 현대오토에버에게 큰 수혜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지금 2025년까지 국내 고속도로 전체 그 길이를 보면 한 4,000km 정도 돼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실증 사업에서의 그 규모를, 그 사업 규모하고 그 길이를 조금 역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이 사업 규모가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봐도 한 1조 8천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현대오토에버가 한 30% 3분의 1 정도 수준을 가져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한 5천억 정도, 그 전체 산업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규모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그 지방도라든지 국도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이 됐을 때 좀 더 크게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현대오토에버 이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이 대주주가 어떻게 되죠? 대주주 지금 이게 지분 구조가 그 현대차, 기아차하고 모비스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한 9%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는 그런 현대 기아 그룹에 속해 있는 VTX 실증 사업을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종목으로 오승택 리딩 투자연구원이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